버스, 지하철, 택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만약 당장 내일부터 이 모두를 이용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등교, 출근 등 꼭 필요한 이동에 큰 제약이 생기겠지요. 이에 더해 계단, 가파른 비탈길도 오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갈 수 있는 곳보다 그렇지 못한 곳이 더 많을 겁니다. 국민이라면 모두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이동권. 정말 모두가 누리고 있을까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KTN에서 담았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제8조 1항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근거가 됩니다. 이동권의 침해는 곧 다른 영역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 행위인 이동이 어려워지면 단순히 외출이 곤란해지는 것을 넘어 구직이나 교육활동, 나아가 정치적 권리 행사나 의사표현에까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핵심적 권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원하는 교육을 받아야 할 대학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특별 전형을 실시하면서도 교내 건물의 반 이상의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대학이 35.9%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려대학교 내의 상황은 어떨까요? 저희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다리를 다친 한 학우의 하루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17학번 김주영입니다.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에 재학 중인 김주영 씨는 최근 운동을 하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닌 지 약 2주. 주영 씨의 생활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일단은 기숙사에서 이제 학교로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 계단이 있는 곳은 다 피했고요, 웬만하면. 그리고 좀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긴 했어요. 거의 한 20분 가까이 이제 걸리니까 정대 후문까지 가는데. 다치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등굣길이 요즘 따라 길게만 느껴집니다. 또 힘겹게 걸어가는 동안 여러 가지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약간, 그러니까 저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픈 사람이 이렇게 다리가 좀 불편한 사람들이 지나가도 약간 먼저 양보를 잘 안 해준다는 거를 좀 많이 느끼는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순간들도 되게 많았어요. 저 그냥 제 목발 치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제가 안 비켜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돌아서 간 적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볼 때 약간 앞으로 나는 저처럼 이렇게 다친 사람을 보면 배려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수업 중에 이제 교양관에서 교육관으로 가야 되는 수업이 있는데, 그 15분의 텀으로 목발을 짚고 거기까지 간다는 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각을 그러니까 한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출석 체크를 부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경우 건물 입구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강의실까지 가기 위해 목발을 짚고 계단을 또 올라야 합니다. 혹시 이번 수업 몇 층인가요? 저 서간 3층이요. 서간 3층이요? 근데 서간이 아직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다리가 다치니까 진짜 좀 힘드네요. 계단이 너무 많고 약간 건물이 너무 복잡해서 교실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솔직히 막 저희 학교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되게 좋은 학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리를 다치고 나니까 저희 학교가 되게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좀 좋은 학교가 아닌 거라고 새삼 많이 느꼈어요. 계단도 되게 많고 편의시설도 되게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거가 좀 많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학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권위원회 쿠다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학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관이나 서관 같은 경우에는
구간, 특히 구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휠체어를 탄 친구는 물론이고 워커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불편하시고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에 아예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아는데 맞죠? 네. 5cm 이상의 턱이 있을 경우에도 휠체어가 넘지 못하는 공간들이 매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넘어야 할 때는 휠체어를 들어주거나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몇백, 200? 한 200kg 이상. 200kg 이상 정도 돼서 아예 들어올리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뭐 서간에는 이제 다행히도 이제 엘리베이터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지만 아직 인문계 캠퍼스, 특히 또 자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공간이 예를 들면 뭐 애기능 생활 학생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2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강의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강의실마다 이제 계단형 강의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보통 계단식 강의실에는 이제 계단밖에 존재를 하지 않아 강의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좋은 자리를 잘 얻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무조건 맨 끝, 무조건 맨 앞 이렇게만 자리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바깥 공간뿐만 아니라 안에 공간에서도 이동권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을 마치고 나온 주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기숙사로 바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네, 기숙사로 이제 가야겠죠.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럼 어느 쪽으로? 그 이제 기숙사를 가려면 정경대 후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 계단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랑 그냥 좀 가파르긴 한데 내리막길로 쭉 내려가는 거. 근데 다리를 다치니까 계단이 너무 많아서 그쪽은 좀 힘들고 그냥 가팔라도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게 더 그나마 낫더라고요. 힘겹게 걸어가는 주영 씨의 뒷모습이 유난히 지쳐 보입니다. 원래는 그냥 진짜 제가 뛰지 않고 평범한 속도로 걸었을 때는 기숙사에서 전경대 후문까지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걸렸다면 목발을 이제 하고 다녔을 때는 최소 15분에서 20분 이렇게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교 내에서 장애인 학우들이 이동권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심각한 불편 사항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엘리베이터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2, 3층, 4층 모두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사실 수업을 듣지 말라는 걸 수도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강의실의 수업을. 저는 진입 자체에 대한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학기까지만 해도 정대 후문에 있는 경사로가 사실 오토바이가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도 막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막 휠체어가 들어온다는 식으로 조금 뚫어놨다가 다시 또 뭔가 이제 입구를 막아놨고, 또 거기다가 이제 파이빌로 들어오는 경사로도 오토바이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지금 화단으로 되게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제 법대 신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위험하게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제 학교가 뭔가 건물을 만들어 놨고 엘리베이터도 만들어 놨는데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다가 학교 캠퍼스에도 진입을 잘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정우에 못 들어가는 경우는 그냥 아예 버프에서 보거나 정문으로 해서 빙 돌아가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듯이 진입 자체에서 일단 장벽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학교를 일단 와야 하지 않습니까? 수업을 듣고 싶으면은. 고려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장애인 학우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실행되고 있는 장애학생 도우미 사업으로는 총 2가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학우분들이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동 도우미 제도와, 그리고 하나는 필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필기 도우미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동권 문제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 이동도우미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도우미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쉬는 시간마다 학교 캠퍼스가 넓다 보니까 한 건물에서 한 건물로 이동하는 거를 이제 학생들이 도와주는 서비스인데, 한계점을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학생이 하는 도움이다 보니까 이제 재학생들이 하는 도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휠체어 같은 경우나 이제 좀 이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 거기다가 이제 안전에 약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그 전문적인 교육을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1시간짜리 OT만 대충 진행하고 도우미를 하시다 보니까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점이 존재를 하고, 두 번째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이 도우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자기 친구나 뭐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를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은 뭐 날씨도 안 좋고 도우미를 불러야겠다 하면 도우미를 불러서 가는데 근데 또 어느 날은 오늘은 제가 혼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도우미가 막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학교 차원에서 이게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끼리 서로 조율을 잘 안 맞아가지고 이동 도우미라는 제도가 좀 무색해질 정도로 그런 부작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려대학교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상황은 아직 보완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주신 두 분이 고려대학교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전동 휠체어나 아니면 워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상당히 눈에 띄기 마련인데요. 당연히 시선이 갈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 뭐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려주신다거나 뭐 아니면 최대한 신경을 안 써주시는 편이 오히려 좋을 때도 있지 않을까 저는 우선은 되게 사소한 변화가 되게 이동이 불편한 장애아고들에게 되게 도움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희 이번에 SK 미래가 공사를 할 때 보시면은 정문에서 민주광장으로 가는 길이 원래 흙으로 비포장 도로측으로 접혀 있었는데 저희 장애인권위원회에서 건의를 한 결과로 그 휠체어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보도블럭을 깔아놨어요. 그렇듯이 하고 대부분의 학우들이 되게 모르는 조그만 이런 막 예를 들면은 턱이 있는 곳에 경사로가 조그맣게 설치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계단 불편하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지라고 하는 것도 장애학우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과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려대학교 학우분들은 다들 이제 장애인들에 대해 가지고 되게 인식이 좋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장애인이나 병신이라는 말을 욕으로 잘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이동에 불편한 학생이 있다면은 되게 도움을 주시려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 또 그런 편견도 되게 없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다행이지만 이제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2만 명 학우가 있으면은 그 중에 장애 학우가 약 한 120명 이상이 되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사실 10%도 안 되는 되게 정말 조그맣고 재정에도 아주 상당히 조그만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 학생들도 학생이다 만큼 수업과 다른 참여를 동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조그만 바람입니다.